1. 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연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라이브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컴퓨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제 컴퓨터를 봤는데 라이브 맞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좀 보려고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삿짐 파손 처리 때문에 연락 오시는 상담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방문 견적 갔는데도 저한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2월 말에, 안녕하세요. 자, 2월, 생방송 나가고 있네요.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시에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9시 45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 이삿짐 파손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달 정말 바쁠 때 월 말에 제가 사고를 한번 쳤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대부분 이삿짐 파손은 이삿짐 센터들 기사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이 생겨요. 근데 이번에 제가 파손시킨 물품은 부주의가 아니라 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한 파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본체에 뭐 이렇게 안이 보이면서 파란색 불빛이 번쩍번쩍하면 이거 비싼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고객님께 별도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고객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요거는 별도로 옮길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컴퓨터 본체는 제 방에 있는 컴퓨터 본체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먼지 조금 쌓여 있고 검정색에 뭐 불빛이 번쩍거리지도 않은 그냥 일반 본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컴퓨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하고 흔들리지 않게 담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마친 뒤에 인사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셨어요. 컴퓨터 본체 내부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파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픽 카드가 흔들려서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객님께서 저한테 거짓말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그대로 받아서 네이버 지식인과 유튜브에 사진을 올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네이버 전문가들하고 유튜브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업그레이드 최신 사양은 그래픽 카드가 크고 무거운데 받치는 그 곳의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쿵쿵 하지 않아도 좌우로 이렇게 본체를 흔들기만 해도 그게 넘어가서 파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 비싸게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니까 책임 소지가 저에게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제가 보험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보험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 이삿짐이 파손됐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진행 뭐라 그러죠?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내역 아니지 기록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 파손됐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제 보험 원본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보험 처리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럼 사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컴퓨터 본체 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 고객님과 통화를 해서 이거를 돈으로 배상을 할 건지 아니면 수리비를 지불을 할 건지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저에게 다시 통보를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께서 조립식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픽 카드는 그래픽 중에서도 상급, 또 그 옆에 있는 어떤 부품은 또 어떤 것 중에 상급. 그래서 다 좋은 걸로만 골라서 조립한 컴퓨터 본체였어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 배상 금액 자체가 26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금액이 219만 4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손해액은 269만 4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할 때 한 건당 제 부담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을 제외한 210 얼마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고 배상액을 제가 먼저 고객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송금 영수증 그 다음에 사고 처리 최종 합의서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내냐면 보험회사에 또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팩스로 주거든요. 3장의 서류를 줘요. 그래서 대위증 그 다음에 지급 동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건 경위서예요. 요거 3장을 다시 또 작성을 해서 송금 내역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주면 보험회사에서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다시 저에게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 보험 처리가 자동차 사고처럼 딱 바로 수습되고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일단 사고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우리 고객님하고 협의를 해서 네이버와 유튜브에 확인받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보험회사한테 제가 접수하는데 하루 걸리고 보험회사가 우리 고객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배상 절차로 처리를 해드릴 건지 협의하는데 요 기간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배상 금액 조치가 결정이 되면 제가 먼저 자비로 우리 고객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나머지 잔액을 제가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고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반드시 보험이 있는 업체에 내 이삿짐을 맡기시는 게 좋아요. 이사 업체를 고를 때 절대로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잘하기 위해선 2가지를 잘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이사 업체를 고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이사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판이 좋은 업체, 보험이 돼 있는 업체들 중에 한 곳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쉬워요.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시지만 그냥 싼 업체 똑같다고 생각하고 업체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싼 업체 한 곳을 고르시는 것 뿐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업체, 평판이 좋은 업체, 보험 있는 업체들 중에 한 곳을 고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집 구조와 새 집 구조가 100% 똑같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집에서 버리고 가는 무언가 큰 짐들도 있다면 새 집에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어디에 놓을 건지 지금 이 집에 있는 큰 짐들을 어디에 놓을 건지 아마 우리 고객님들께서 지금 집과 새 집 비교를 하세요. 자, 지금 집 안방,
새집 안방 구조가 어떻지? 짐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지금 집 작은 방, 새집 작은 방 구조가 어떤지, 짐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 들어가는 짐들은 어디다 둘 건지. 근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냐면 베란다와 주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베란다와 주방이에요. 말씀은 잘해달라고 하세요. 주방 잘해달라고 하시는데 새 집에 찬장이 몇 개예요? 새 집에 싱크대가 몇 칸이에요? 절대 몰라요. 제가 여태껏 여쭤본 고객님들 중에 싱크대가 몇 칸이고 찬장이 몇 칸인지 알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새 집에 가서 좋다, 넓다, 내가 여기서 인테리어 새로 하고 좋은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막 좋아만 하시면 안 되고, 이삿날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기 위해서는 도면을 보셔야 돼요. 안방이 가로 세로가 몇 메타고, 그 다음에 주방에 싱크대와 찬장이 몇 칸인지, 그래서 작은 짐들이, 부엌 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엌에 서랍장 또는 뭐 수납장, 또 뭐 혹은 선반 혹은 책꽂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베란다는 한 10집 중에 3집은 거의 창고처럼 쓰시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어떤 집은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새 집에 가면 이제 좀 버리고 깨끗하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고객님 기준에서는 베란다에 있는 짐, 창고에 있는 짐 많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베란다에 있던 짐들, 창고에 있던 짐들, 어디에 어떤 식으로 놓을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 집에 없던 팬트리가 생겼다면 아래 칸에는 주로 뭘 놓을 거고, 위 칸에는 주로 뭘 놓을 거고, 오른쪽 왼쪽에는 뭐를 놓을지 고객님들께서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 날에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고객님이 이사 전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사는 굉장히 쉬워요.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죠? 하나는 이사업체 잘 고르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고객님께서 준비를 조금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는 잘 돼요. 자, 그리고 보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처럼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화물차의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전복이 되거나 했을 때 내 짐칸에 실려 있는 물품에 대한 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킬로그램당, 만약에 내가 차에 1톤이 실려 있어요, 물건이. 그러면 무게로 따지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게로. 그리고 뭐 2.5톤 트럭에 짐이 실려 있다고 해서 그 한 차가 넘어가면 2.5톤이 아니에요. 무게로 정하는 거예요. 이삿짐의 무게로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1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키로당 얼마씩 해서 배상해 주는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가 떨어져도, 1000만 원짜리가 떨어져도 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킬로그램당 얼마.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보험이에요. 이삿짐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보험이에요. 그거는 누가 쓰냐면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뭐 팔레트에 적재하거나 뭐 파이프 같은 걸 적재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은 킬로그램당 정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삿짐 보험은 뭐 크게 나누면 2가지, 작게 나누면 4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보험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에 좀 잘해줬으면 하는 보험, 이삿짐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험이 최고 한도로 2가지로 나눠져요. 최고 한도 500만 원까지. 우리 고객님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회사가 뭐 5천만 원짜리 보험 증서를 보여줘요. 이거는 킬로그램당 보험이에요. 이사보험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보험 최대 보상 액수가 얼마냐면 500만 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거 2번째 1000만 원. 그래서
이삿짐 보험이 500만 원짜리 최대 한도와 1000만 원짜리 최대 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고객님 비싼 냉장고 사셨어요. 요즘 냉장고 한 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별도로 삼성이나 LG나 그 브랜드 가전회사 AS팀에 이동을 의뢰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업체가 해드리길 원하면 보험 증서를 확인하시고, 이 물품이 파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 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배상 액수가 이 보험이 500만 원짜리가 들은 이사업체인지 1000만 원짜리 들은 이사업체인지 요거는 구분하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그 기준을 얼마로 잡으시냐면 500만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상회한다면 이왕이면 가전회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이라면 보험증서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5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이 전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가구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소파도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이 넘죠. TV 넘죠. 냉장고 넘죠. 그러다 보면 하나씩 빼다 보면 우리 집에서 옮길 수 있는 건 옷하고 책,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이사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삿날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가구는 어디서 오고, 침대는 또 어디서 오고, 장롱은 어디서 오고,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또 어디서 오고, TV는 또 어디서 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좋은 이사업체를 고르시고 꼭 꼼꼼하게 포장 및 이동 정리까지 해주는 곳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사업체가 보험에 다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예요. 배상 액수. 한 곳은 500, 한 곳은 1000. 저는 당연히 1000을 들고 있죠. 또 500하고 1000에서 또 두 가지씩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번에 보험금이 올라가면서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짜리가 있고 여기 볼게요. 한 번 더. 자기부담이 50만 원. 예전에는 하나였어요. 자기부담이 50만 원짜리 하나였는데 3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부담금 30만 원짜리를 하고 1년 보험금이 조금 더 비싼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사업체한테 줄 수 있는 제일 비싼 걸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사보험도 이게 다달이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날짜가 만료되면 다시 가입 신청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가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마다 보험 액수가 계속 달라져요. 이 업체가 사고를 많이 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과 이사 보험에 대한 마진율을 따져서 보험 회사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한 65%, 60% 정도 이사 비용이 올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 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을 들려고 한다면 제가 가입한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선협회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이게 보험 가입 신청서예요. 자, 1년마다 한 번씩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운송주선 사업자 해상물류 종합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주선협회 뭐냐면 정식 허가 업체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의 권한을 줬어요. 그 허가 이사업체닷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여기서 전 처음에 가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떳떳하니까. 나는 정식 허가 업체고
내가 속한 시청 대중교통과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내 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다 돈을 주고 내가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이제 영상을 보고 허가이사업체닷컴에서 허가업체를 등록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아니 이사회원은 왜 거기서 검색이 안 되나요? 뭐 장동현 대표님은 왜 거기서 검색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비 50만 원 내고 한 달에 2만 5천 원씩 거기다가 매달 지불을 해요. 저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의 혜택이 뭐가 있냐면 여기 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사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허가가 없는 업체가 보험을 들려면 제 이사 비용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제 보험도 비싸지만 허가가 없는 업체들은 더 비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허가가 없는 업체들도 보험을 들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너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 업체들 중에서는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서 못 드는 업체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하신다면 보험료 좀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우리 집에 있는 이삿짐들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사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서 라이브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영상을 끄고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다시 예전에 찍어서 촬영을 해서 올렸던 영상처럼 조금 더 말을 잘한다거나 조금 더 덜 어색하다거나 뭐 그렇게 좀 더 발전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찍어야 되겠다 생각한 건 뭐였냐면 어떤 분들은 영상을 하나를 보기 위해서 많은 검색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딱 맞는 답이 나와 있는 영상을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라는 시스템은 알고리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딱 맞는 100% 100점짜리의 영상이 딱 한 방에 뜨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번거롭게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 지금 뭐 오늘 뭐 두 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두 개가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때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그 부분에 필요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한테도 좋은 게 뭐냐면 매일 똑같은 상담 전화를 받아요. 매일 똑같은 문의 전화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제 뭐, 뭐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유리가 깨졌는데 뭐 우리 집에 비싼 도자기가 깨졌는데 신발이 없어졌는데 그릇이 없어졌는데 믹서기가 없어 이런 것들을 매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라이브로 해서 그 시점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낮 시간에 그런 전화를 받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돼요. 하루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항상 저녁에 다시 전화 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전화를 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라이브를 제가 조금 더 자주 하고요. 우리 고객님들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통하면서 앞으로 제 채널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보니까 빨간 숫자 보니까 24분 했네요. 이거 좀 아무튼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고요. 조금 신기한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문 견적을 가보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족한 점들 정말 많습니다. 뭐 유튜브 뭐 100만 뭐 1000만 뭐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찮고 정말로 처음에 시작할 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걸 유튜브라고 하냐? 창피하지 않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제 영상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해오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 2번 출연했죠. 올해. 올해 2번 출연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가다 보면 더 큰 채널 뭐 이런 데서 우리 고객님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더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봄철 가정이사 하시는 분들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그때도 우리 고객님들 단 하나는 꼭 생각하세요.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할 때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사업체를 고를 것인가. 가격은 거기서 거기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이삿날 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끌게요.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어떻게 끄지? 이거 끄는 법을 모르겠네. 어떻게 끄지? 끄는 법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이건가? 꺼졌다.